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오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또 한 번 랠리를 펼쳤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상승폭 자체가 컸다기보다는 지금 최장 기간으로 또 한 번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려 2년 만에 7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뤄내고 있는 미증시인데요. 자, 간밤에 국채 3년물에 입찰이 있었습니다. 입찰이 꽤나 성공적으로 흥행을 거뒀는데 국채 금리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시장의 랠리를 한 번 더 돕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이스라엘은 시가전을 개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브렌트유와 WTI 원유 선물 모두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WTI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80달러 선 아래까지 무려 7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유가 관련주들도 함께 낙폭을 보여줬는데 오늘 우리 정유주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달러 인덱스는 소폭 추가 하락을 나오면서 104.84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한다라는 속보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미국의 칩스법 이야기는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인텔이 최초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오면서 간밤 2% 넘게 인텔의 상승폭이 나타났습니다. 데이터도그와 우버는 실적을 내놨는데 사실 우버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총 예약이 호조세를 보인다는 소식에 전망이 좀 좋다라는 시장의 관측에 따라서 3.7%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데이터도구도 실적 내놨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기업인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무려 30% 가까운 상승폭 시현을 해냈습니다. 자, 어디까지 미국 증시 달리게 될까요? 물론 간밤에는 좀 종목별로 그리고 섹터별로 표정이 엇갈리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심이 아주 활활 타오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이전의 공포 심리에 비교하면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변동성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재무부에서 무역 적자 규모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월 대비 4.9% 늘어난 615억 달러 규모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도 훨씬 뛰어넘는 무역 적자 규모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발표된 것이 바로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대신에 베트남을 새로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게 되는 요건은 총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3가지 중에서 2가지 충족을 하면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되고 조금 더 심하게 나아가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조작국으로 지정이 된 국가는 중국인데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많이 낼 경우에 일단 이렇게 환율 관찰 대상국 또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고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2016년 4월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매번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빠졌다는 점이 오늘 시장에 어떤 수급적인 호재를 끌고 올 수 있게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미국의 적자 규모가 크게 나타난 것은 최근에 달러 강세 영향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상당 부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간밤에도 많은 발언들이 나왔어요. 오스탄 골스비 총재, 미셸 보우먼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투표권이 있는 인사들이죠. 오스탄 골스비 총재는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 침체 없이 물가를 낮출 수 있는 황금 경로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건데요. 그런데 굴스비 총재를 제외하고 닐 카시카리 총재와 워낙에 매파적인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경우도 연준 인사들 중에서 상당히 매파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인물인데 일단 월러 이사는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간밤에 발언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지표 좀 보자라는 신중론 한 번 더 강조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지금 미셸 보우먼 이사도 지표를 강조를 한 만큼
만큼 계속해서 지표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궁금해지는데 최근에 국채금리 특히 장기물을 중심으로 한 급등세가 간밤에 또 3년물 국채 입찰과 함께 진정됐다라는 점이 의장의 발언에 새로운 입장 차이를 보여주게 될지 한번 또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EU에서는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에 그리고 중국에서는 히토류, 철광석에 또 한 번 수출 규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EU 집행위원회는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냉연 강판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관련주들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중국의 히토류 거래 규제 그리고 그 대상으로 포함된 품목들 주요 원자재로 원유, 철광석, 구리전광, 칼륨 비료가 또 포함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외 우리 종목 상한가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대거 자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담 전에 중국이 또 한 번 이렇게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든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오늘 관련주들 시세 특히 변동성 주의하시면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비안과 루시드 실적을 내놨습니다. 리비안은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 외에서 또 한 번 상승을 이뤄내는 모습을, 그리고 루시드는 장중에도 시간 외에서도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전년 매출이 5억 3천억 규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상승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생산 가이던스도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분기 적자 축소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실적 발표와 함께 들려왔는데 다만 주의할 점 지난달에 15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했고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경쟁해야 된다라는 점은 리비안의 또 하나의 좀 주의해야 될 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루시드는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 오늘 전기차 관련주 종목별로 그리고 관련주별로 좀 등락이 갈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상황 정리를 해봤는데 미증시는 계속해서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장도 다시 랠리를 재개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떨까요?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진 구간입니다. 찬찬히 양 측면 다 고려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전면 금지 논란은 아마 지속될 겁니다. 당분간 그럴 텐데 양 측면 모두 일리가 있죠. 공매도 금지라는 거는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는 부정적입니다. 이것을 내주고 다른 것을 취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 전면 금지를 한 걸 텐데요.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외국인들의 놀이터 개선안이 나오긴 해야 합니다. 2023년 5월 자본시장연구원이 내놓은 공매도 규제 효과 분석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국내외 논문 발췌 내용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 확실히 201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 보시면 127건, 적발 주체가 거의 외국인입니다. 전체에서 94%, 제도 개선이 꼭 나와야겠고요. 다만 증시의 영향력 측면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감소시킨다는 과거 데이터도 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어떠한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에 따른 대가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서 득과 실이 있을 텐데 득이 우위를 점할 것인지 실이 우위를 점할 것인지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결과값이 나온 이후의 평가가 되겠죠. 우린 전략적인 고민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총성이 울리면 오히려 주식을 사는 역박상 전략을 내비쳤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큰 시세를 거둔 사례가 있었죠. 옛 러시아 제국의 채권을 헐값에 매수해서 60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 국가의 우호적이기 때문에 그 국가가 좋아서 투자를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냉정하게 시장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초기에만 성과가 있었던 수급 플레이 데이터 한번 보시죠. 가장 최근에 공매도 금지가 있었을 때가 2020년에서 2021년 5월까지 그 데이터 보시면요. 공매도 잔고는 이 기간 동안 반토막이 났습니다. 6조 원 정도 감소했는데 공매도 잔고 상위주 보시면 요 라인입니다. 일단 초반에는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여기는 좀 꺾였다가 올라가는데 실적
상향주, 그러니까 이익의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는 쪽이 있죠. 그러니까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눌리는 것 같다가 살아나면서 동행을 하다가요. 중반 가면 성과를 압도적으로 추월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공매도 상위주가 유리할 수 있겠고 중장기적으로 가면 실적 기대주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과거 데이터, 퀀트 분석상 그렇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에 따라서 하나증권의 퀀트 분석은 이렇게 투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매크로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건 금리 문제, 그리고 이익 부분, 공매도 금지라는 수급 데이터까지 같이 입혀서 이 세 가지 팩터로 봤을 때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할 수 있을까? 예, 이제 정양적 분석이죠. 그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참고 정도만 하시죠. 실적이 올라가는 쪽, 순연금 상위 기업이면서도 빈집주,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이었던 거, 그리고 개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었던 종목들입니다. 미용 쪽은 클래시스 어제 장중에 호실적 나왔죠. 정말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반도체 IT 쪽은 이 세 종목이 나왔고요. 화학 섹터 최근 들어서 화학의 시클리컬 이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추정치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반영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엔터, 방산기업, 자동차, 가치방어, 기타 요 아래 세 부분은 그 배당이나 주주 친화 정책을 늘려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가치주의 성격이 높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장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흥분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그 대가가 그 전날 상승분 생각했을 때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보시죠. 역대 공매도 금지 첫날의 등락률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1차 기간 때 첫날 코스피 약세, 코스닥 강보합. 2차 기간에 오르긴 올랐는데 코스닥 조금 우위. 3차 때 첫날 둘 다 3, 4%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4차 들어갔을 때는요, 무려 5.7%, 7.3% 코스피, 코스닥 지수 각각 이렇게 급등을 했죠. 과거 데이터보다 확실히 시세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첫날 보시면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실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올랐고 아시아 증시의 상승분을 고려했을 때 한 3%포인트, 4%포인트 정도 올랐다고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그 상승분의 한 절반 정도? 예. 뱉어내는 그런 흐름이 어제 사실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좋지 않았고 그 흐름에 비해서 약간 더 밀린 정도. 그래서 그 대가가 비싸진 않았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공매도 금지 1차 기간 총 합산을 하면 코스닥 지수의 우위였고 2차 기간에도 코스닥 우위, 3차 기간에도 코스닥 우위였는데 이때는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이었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와 지금의 명분은 다르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의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그 경로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점은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제 시장의 이제 하락의 명분, 적당한 이제 반대급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금리 의식입니다. 금리 재상승 경계감이 일부 좀 반영이 됐고 어제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전체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밤 미증시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 중심의 성장주 우위의 장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은 어제보다 편안한 장세가 오늘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걸 차트로 종목별 보시면 대가가 비싸지 않았다라는 걸 더 공감하실 텐데요. 2차 전지의 대표 주자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소재단입니다. 보시면 에코프로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제 그 와중에도 상승세로 마감이 됐고요. 첫날 급등분에 거의 이제 많은 부분 반납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갭상승이잖아요. 갭상승 부분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갭상승 부분 거의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분간은 다만 2차 전지 관련해서 매매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통계를 통해서 개별 종목이나 업종 잔고를 체크해 가야 하는 작업이 당분간은 필요한데 공매도 통계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일간의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시행 첫날 그 데이터 금액 변화는 오늘 장 마치고 나서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 아마 이제 유의미한 수치가 보이면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예측 불가에 들어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 밖에 어제 이제 탈곡기로 탈탈 털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종목이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빈대가 사실 모든 걸 이겼습니다. 지금 빈대 확산세가 거세다고 하죠. 정말 걱정인데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이제 살충제 관련 테마주들이 극성을 좀 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매품이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죠. 다만 시간 외거래에서 일부 하락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수급 플레이에 의존한 종목이라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그 밖에 눈에 띄는 쪽은 헬스케어, 화장품, 반도체의 강세였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종근당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두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장품은 정말 눈부셨는데 이것도 사실 어제 내용에 정리는 돼 있었는데 시간상 좀 스킵을 했었죠. 코스메카 코리아 분기 최고 실적이었고 코스메카 차이나 흑자 전환이라서 관련된 기업 두 기업 날아올랐고요.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특히 화장품 중저가 브랜드, 색조, OEM, ODM 업체들의 강세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실적 발표할 때마다 최고 실적이죠. 그 밖에 눈에 띄는 쪽은 AI 반도체였습니다. 여기는 실적 플러스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 두 가지가 맞물렸는데요. SK 하이닉스가 그 전날에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급이 소부장단으로 어제 이동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밖에 뭐 호재라고 하면 엔비디아 주가 상승, 업황 회복, 방향성 위쪽으로 잡히는 상황, 그리고 ETF 상장 예정일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추종 매수 성격이 더 강하게 유입되는 부분이었는데요. ETF 정리를 해왔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 ETF를 이번 달 중순에 출시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큰 특징이라고 하면 보통 반도체 투톱 거의 ETF 이 종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빼고 나머지 소부장 쪽으로 구성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패키징 공정 쪽이 61%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해당되는 종목 구성 비율입니다. 미세화 공정 쪽은 39%고 아래에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분포도가 이쪽이 높죠. 패키징 공정 쪽을 중심으로 어제 주가 반응이 좀 드라마틱하게 나왔다는 점도 같이 참고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제 내년도의 산업 전망치가 계속해서 증권사를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고편입니다. 연대별 패러다임 변화에 영향을 준 기술 상용화 부분을 보시면 앞으로의 핵심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가 좀 힌트가 담겨져 있어서 일부 이 부분만 좀 공개를 해드리고요. AI, 양자 컴퓨터, 자율주행, UAM, RNA 백신 등등 요즘 시세가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섹터군이 여기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마치고 움직였던 시간 외 특징주, 수주, 호실적, 희귀금속 이 강세를 보였고 2차 전지, 농업, 실적 실망, 출해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숫자라고 하면 수주와 호실적이 되겠죠. 호실적 쪽에서 게임주가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게임 선호주 쭉 정리를 했고요. 같이 참고해 보시죠. 그 밖에 눈에 띄는 건 하나투어 흑자 전환된 성적표가 공개됐다라는 점. 수주도 이쪽이 좀 화끈합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반도체 IP 라이선스 계약인데 규모가 최근 매출액 대비 91%에 해당된다라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당잠사였습니다.